안녕하세요, 지알람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했지만 유럽의 최강 대국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 동독 지역은 1949년까지 소련의 지배에 있게 되었습니다.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으로 인해 그렇게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제창한 플랜이 그 유명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쉽게 설명해서 미국이 전쟁으로 피폐화된 나라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총 15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서유럽은 지원받게 되었고 그 중심에서 독일은 특유의 독일인 국민성으로 국가 재건에 힘을 쏟았고 2차 대전 이전보다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2차 대전에서 유능한 의사들이 독일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의료기술도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서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루르 공업지대가 2차 대전에서 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제조업이 금방 다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루르 지방은 현 도르트문트에서 뒤셀도르프로 이어지는 거대 공업지역을 일컫는 말이며 도시권을 포함하면 2022년 기준 1100만 명 정도로 독일 인구의 15%가 이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1970년 제조업이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세계 국가 경제력 순위는 미국, 일본, 독일 순서로 독일이 2차 대전이 끝나고 25에서 30년 만에 최대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독일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90년 서독 동독 통일입니다. 이 통일로 인해 통일 독일은 막대한 돈을 쓰게 되었고 통일로 인해 실업률 상승과 경제 침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까지 약 5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2003년 3월 아젠다 2010을 발표하게 됩니다. 슈레더 총리는 실업률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전 폭스바겐 임사팀장이었던 페테르 하르츠 박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왜 하르츠 박사에게 맡기게 되었냐면 슈레더가 연방 총리가 되기 전에 니더작센 주 총리를 지냈습니다. 니더작센 주는 공기업 폭스바겐 주식을 20% 가지고 있는데 주 총리였던 슈레더가 폭스바겐 이사로 자연스럽게 임명됩니다. 그렇게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되었고 슈레더가 총리가 된 이후 개혁의 중책을 페테르 하르츠 박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당시 독일은 복지 과잉으로 힘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실업수당으로 직전 임금의 60% 이상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놀게 되고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웃돌았고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하르츠는 여기를 손봅니다. 이 슬로건으로 몸이 성한 장기 실업자에겐 정부에서 일자리를 소개하게 됩니다.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쉽게 했습니다. 복지개혁은 곧 노동개혁으로 바뀌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사람을 다루는데 도같은 하르츠는 이 일의 적임자였습니다. 하르츠 개혁은 1편부터 4편까지 연달아 나오는데 통상 하르츠 개혁이란 4편을 말합니다. 그러자 묘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보수 기독교 민주당은 진보 3인당의 복지, 노동개혁을 느긋하게 즐기고 재계는 대환영했습니다. 종교계도 찬성의 한 표를 던지게 되었는데 슈레더 총리의 당내 인기는 급락했습니다. 진보적 시민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후 슈레더 총리는 선거에서 지게 되었고 2005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지방선거에선 기민당의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이후 총리직은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이 낚아채게 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슈레더가 옳았습니다. 하르츠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슈레더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마르크화를 버리고 2002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게 된 독일은 하르츠 개혁의 성공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으로 인해 독일이 더욱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마르크화가 아닌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에스타를 즐기는 지중해권 나라들의 여유로움은 독일을 따라가지 못했고 독일이 발전할수록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적자로 인해 쇠퇴해버리게 됩니다. 국민성과 개혁과 여러가지가 합쳐져 EU 단일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이후 독일의 성공에 대해 다른 여러 국가들이 독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필요하면 독일의 자문을 구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국가들은 독일화되게 됩니다.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유로화를 쓰자고 한 것이 더 독일의 힘을 키워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은 현재 유럽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말하신 게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독일이 결정하고 프랑스가 공표한다 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늘 미국이 존재한다는 게 미국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